안녕하세요. 1% 팀의 준카소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말부터 비트코인이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 드디어 흰색 레인지를 돌파하고 전고가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시간 봉이 전고가 저항 구간 위로 닫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나 리테스트까지 성공하고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 있어야지 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여기서 디비에이션이 생긴다면 레인지 아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틀 전 저희가 공유드린 이 파란색 지지 구간에서 완벽하게 반등하여 현재 주봉 저항선 리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가 반등을 보이는 것,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은 비트코인이 독주한다거나 가상화폐 시장에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만일 이 저항 구간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알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 비트의 하락과 이 도미넌스의 하락이 같이 이어진다면 알트코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보시다시피 지난주 7.6% 정도 상승하며 주봉을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주봉을 한 번 더 갱신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알트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도 주말 동안 레인지 상단 리테스트를 걸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또 한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BTC 페어로 보았을 때 현재 이더리움은 굉장히 중요한 월봉 저항 구간에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 팀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인 헤데라 해시 그래프입니다. 헤데라 해시 그래프는 파란색 지지 구간 조금 위까지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약 15% 상승하고 현재는 5% 정도 하락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트레이딩 뷰에 공유드렸던 차트를 보시면 이 레인지 중앙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현재는 실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좋은 손익비의 트레이딩은 주어지지 않으나 조정이 온다면 못 담으신 분들이 현물을 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텔레그램에 공유드린 뉴스인데, 헤데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보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만일 신한은행이 직접적으로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트레이딩 볼륨을 보시면 지난번 빨간 구간을 돌파 시도했을 때 이후로 가장 큰 볼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며칠 내로 이쪽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리플입니다. 리플은 저희 팀에서 공유드렸던 지지 구간까지 완벽하게 떨어진 다음 반등했습니다. 이후 오늘 오전에 중앙선을 돌파하며 현재 16%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빨간 구간까지 한 번에 상승할 수도 있고 한 번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노란색 큰 레인지 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조금 조심하시고 다시 재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성공했을 때 좋은 손익비를 계산하여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리플 비트코인 페어 일봉입니다. 리플이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고 리플이 이 구간을 돌파하면 큰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의 재무장관이 Global Finance System Rewire,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리셋하겠다는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다시 리셋한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CBDC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블로그 포스팅인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을 할 경우 매년 118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실제로 G7에서 최근에 CBDC 가이드라인을 또 발행한 바가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영국 디지털 파운드 개발 및 구현에 중점을 둔 비영리 재단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과 협업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CBDC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리플이 디지털 파운드 개발에 중점을 둔 재단이랑 지금 협업을 맺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아 SEC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리플은 현재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텔레그램에 공유드렸던 주봉 차트를 보시면 리플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이제 큰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데, 리플의 소송권이나 또는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던지고 나가시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호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계속 다루고 있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는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팬케이크 스왑에 예치해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BNB 코인과 케이크 체인을 비교한 차트를 트레이딩 뷰에 업로드 해놨으니 한번 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틀라스 코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틀라스 코인이 이 정도까지 조정을 거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때 담기 시작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작은 시간대로 봤을 때 현재 이 고점을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까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팟으로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3일 만에 30%가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레인지 중앙선에, 이 큰 레인지 중앙선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중앙선을 돌파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코인 또한 아틀라스 레이디움 풀에 예치해둔 상태이고요. 불장이 끝날 때쯤 출금을 해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선까지 반등을 주고 지금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앙선을 재탈환한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걸친 후 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구간에서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DYDX입니다. DYDX는 저희가 지난번 공유드린 시나리오에서 3번 리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탄다고 치면 레인지 중앙선까지만 타도 거의 2배의 손익비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요. 레인지 상단까지 들고 간다면 4배의 손익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인지 상단까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저항 구간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노란색 레인지 상단을 다시 탈환했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RB 차트입니다. CRB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이쪽에서 계속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4배를 상승했었죠. 그리고 최근 못 담은 분들은 강력한 지지 구간에 도달했으므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낮은 시간대로 보시면 정확히 이쪽에서 반등을 해서 약 20% 정도 상승을 하고 현재는 조금의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재탈환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아직 상승 여력이 꽤 남은 걸로 보이므로 만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시황 마치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는 더 잦은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블로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남들은 돈을 다 버는데 나는 못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거나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반복하면서 손실만 계속 커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희 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 팀의 준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